오후 첫 번째 발표로 예정되어 있던 영국 존 쉐리던 영국 국가기록원 디지털 국장님께서 영국의 디지털 기록 생산 관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최근에 한영 간의 좋은 아주 우호 관계가 있었죠. 한국과 영국 간의 수십 년 동안 여러 동맹 관계와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에 영국 외교부 장관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한국 측 정부 인사와 만나셔서 양국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 협력에 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아침에 양자 협력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서 특히 기록 관리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이 아카이브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어떤 도전 과제에 맞서 있는지, 기록 관리와 우리 아카이빙에 있어서 어떤 숙제가 있는지, 이런 무형적인 디지털 자료들, 그리고 이 디지털 레코드의 무형성,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기록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그리고 도전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관행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변해야 할 것인데요. 아카이브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파괴할 것인가, 우리의 관행을,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와해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자,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잠시 말씀드리고 계속 발표를 하고 싶은데요. 아카이브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디지털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교훈을 말씀드릴 수 있는 짧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저희가 영국 아카이브에서는요,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국가기록원에 견학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옵니다. 5살, 6살 정도 애들. 이런 애들이 과연 그 기록관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5살, 6살짜리 영국 아이들은요, 런던 화재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5년 사건인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너 그때 런던 화재 혹시 알고 있니? 기록관에 와서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볼래? 아주 어린 애들에게까지요. 언제 일어났는지, 1965년에 일어났는데 많은 큰 불이 있었고 베이커리도 탔었고 빵도 있었는데 그것이 불에 탔고 토마스라는 분이 있었단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역사를 알 수 있게끔요. 그 사실들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애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시고요. 그럼 애들은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하니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965년에 선생님이랑 엄마도 거기 안 계셨을 텐데 그럼 애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머니나 선생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아실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패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요. 5살짜리 애들이 패닉이 생기는 표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때 애들에게 이 기록물을 보여줍니다. 아주 놀라운 기록물이 하나 있는데요. 런던 화재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 때문에, 화재 때문에 세금 환급 신청을 했던 그런 문서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카이브의 가치겠죠. 물리적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의 가치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아카이브의 역할이죠. 그 가치라는 것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이든 물리학적이든요. 그리고 이러한 발견의 기쁨, 이런 것들도 그것이 디지털이든 물리적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증거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이런 발견의 기쁨이라는 것도 아카이브가 줄 수 있는 큰 가치 중에 하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뒤로 넘겼네요. 아카이브를 오랫동안 해 오셨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영국에서의 기록관의 역할들은 원래는 이 힐러리 젠킨슨 경께서 많이 토대를 닦으셨습니다. 약 100년 전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아카이브 행정 매뉴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쓰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관행들, 아카이브 기록관으로서의 역할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는 디지털 레코드 관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접근할 때 일종의 물리적인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좋아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 또 할 거고요. 이 데이빗 베어맨이라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 관리에 있어서 전통적인 아카이브에서 쓰이는 방식들은 평가, 기술, 보존, 그리고 접근에 있어서 기록관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용량의 그 수요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어맨께서 그때 탈보관주의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대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는 파일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린 이 파일이라는 것은요, 그 기록의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들이라는 이전에 전기 문서가 나오기 전에 그 기록관들이 가졌던 그런 기록물들이죠. 이것들이 아카이브로 전송이 됐었고요. 또 이러한 파일들의 그 기록관들의 기록물이 저장이 되어 있었겠죠. 이것들이 계속해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런 레코드물들이 결국은 계속 디지털화되면서 그 기록물 자체가 어떤 기록물의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구글 닥에서의 기록물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구글 닥에서 기록물은 어디에 있고 무슨 것일까요? 우리가 전송을 할 때 그 끝에야 우리는 그 파일의 그 기록물의 상징물, 레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물을 보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록물의 레프레젠테이션, 상징물을 계속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밖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로서 우리가 기록물에 대한 어떤 파일을 보관해야 하겠죠. 또한 이 상징물을 만들어내고 생성하는 이러한 일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들이죠. 바로 기록관들이 이런 것을 보존하는 것이죠. 또 이 기록관들은 모든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단지 보관뿐만이 아니라 이런 무형적인 레코드 기록물의 생존까지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술은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시스템을 한 사람이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시스템은 아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리고 쓰고 있는 정보에 큰 위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관으로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 미래란 것은 결국 보관과 가장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고 그 기록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시스템의 맥락을 벗어나서 그렇게 해야만 미래의 기록물이 생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전체 시스템을 보존하는 것이 아마도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어떻게 밸류 가치를 아카이브로서 우리가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볼 때, 자, 우리는 가치를 어떤 기록물의 상징물 그리고 그것을 보존함으로써 그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우리는 관리하죠. 단지 문서 형태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그리고 코드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기록물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을 보존함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도전 과제, 기술적인 경제학적인 이슈에 항상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량, 예를 들자면 우리의 용량이라고 할까요? 아카이브라는 것은 사실 기술이 너무 빨리 느는 것을 좋아하진 않죠.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그 보존에는 좋겠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계속해서 너무 기술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기록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경제적인 고려사항에 의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 기록물과 기록관들은요, 계속해서 경제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해야 될지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죠. 그런 점을 지적하신 분 한 분이 이 거래 비용을 만들어내신 그 RH 코스라는 분이 만든 이론입니다. 왜 큰 기관들이 어떤 것에 더 능숙하고 어떤 작은 기관들은 어떤 것에 더 능숙한가, 이런 것들을 균형을 다룬 것이 바로 거래 비용이라는 이론인데요. 이 아카이브에서도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인 기록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요.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기술들은 어떻게 빨리 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겠죠. 그 결정에 있어서 좋은 모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제학적인 측면이 아카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저장 공간이라는 이슈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록물을 클라우드가 아니라 여기서 예전에 저장을 했었습니다. 테이프죠. 물론 이 테이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20년 정도 보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는요, 이 테이프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빨리, 테이프가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한 몇 년 정도밖에 가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 용량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전체 기술 변화가 얼마나 빨리 변화했는지를 이 도표를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클라우드를 쓸 것인가, 저장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복사물을 생성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용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데이터 용량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기록관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상품화라는 이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커머더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어떤 기술이 변화할 때 어떤 기술들은 도태되고 어떤 기술들은 살아남아서 일종의 상품으로 연결되죠. 지금 전기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카이브의 입장에서는, 기록관 입장에서는 이 상품화를 너무나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떤 것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한 결정을 해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워들리 맵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맵이라는 것은요, 기술의 발전의 트렌드를 보면서 그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하며 계속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결국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맞춤형으로 되고 그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상품화로 이어지는가라는 사례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맵입니다. 이 워들리 맵은요. 이것을 보시면 그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성숙하는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아카이브의 보존과 또 텍스트 그리고 보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숙화되면서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이며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약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워들리 맵 한 사례입니다. 어떤 기술, 차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또 그 다른 예로서 이 상품화의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물론 계속해서 그 상품이라는 것은 진화를 합니다. 하지만 탈상품 포인트가 있어요. 약 100년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자라는 것이 당시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냥 편자를 구하려면 어디든지 가서 그냥 싼 곳에 가서 만들면 됐었죠. 블랙스미스에 가가지고요. 그런데 계속 이것이 상품화를 거치면서 탈상품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니게 됐죠. 디지털 컴퓨터도 결국은 우리에게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로 나중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흔한 모델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워들리 맵과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 가치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아카이브 밸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상품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장 공간이었고요. 그 외 다른 가치들은요, 그것이 상품화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고요. 어떻게 인제스트를 관리할 것인가,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가장 큰 가치를 앞으로 어떤 것들이 제공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너무 저장 공간에는 크게 너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서 저장 공간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 AWS 굉장히 쓰기 쉽고 저렴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카이브 측면에서는요. 사실 이것이 아카이브예요. 결국 이것도 테이프에 저장을 하겠지만요. 장기적으로 저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아주 쉽고 저렴하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관을 위해서요. 결국 우리가 돈을 어디에 소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결국 보관주의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기록물에 어떤 상징물이 발생하더라도 또 어떻게 그것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계속해서 여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리스크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기록물을 생산하는 이 시스템, 또 우리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날 있는 것이 내일이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은 이런 기술의 발전을 거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에 가해질 수 있는 리스크죠. 따라서 거버넌스가 중요하죠. 위기 관리, 위험 관리는 기록 관리하는 위협 관리라는 것은 아카이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는 항상 기록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매니지먼트 컨트롤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기능 그리고 내부 오딧 같은 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 관리에 접근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장기 보존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라고 물어볼 때 지금 기술의 변화는 굉장히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진화하는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해서 어떤 리스크가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저희가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리스크를 평가하는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툴인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 관리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카피를 만들어야 할지 또는 우리가 기록물을 한 포맷으로 전환해야 할지 또 그것이 사라질 수 있다면 다른 포맷으로 변환해야 할지 어떤 시스템이 전환을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툴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를 이 모델이 도와주는 것이죠. 이 모델은요. 이 베이시안 네트워크라는 통계학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수학적인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리스크, 특히 아카이브에 가해지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가입을 할 것이며 어디에서 가입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써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우리의 보관의 의무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지 등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렉츄얼 컨트롤이라는 것은요. 아카이브적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어떤 기록물들을 보관할 것인가. 이 디지털 레코드 관리의 도전 과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교적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ive chaos죠. 물론 저도 이런 기록관으로서 이런 문제에 점점 더 저도 적응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것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기록관으로서. 물론 컴퓨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테드 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컴퓨터 과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인터트윙글,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개발자가 직접 만든 말인데요.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트윙글,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우리 앞으로는 어떤 계층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서로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컬렉션은 앞으로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요. 데이터 생성은 아마도 앞으로는 기록물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기술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정보들은 아마도 개연성에 많이 기초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처해질 거고요. 또한 기록관으로서 또 다른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는 에너지 재원의 소비도 중요하겠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아카이브가 단지 그 전체적인 디지털 버전으로 발행되지 않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접근법이 앞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물의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데요. 여기에는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발행될 수 없는 레코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접근권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록물에 있어서 중요한 챌린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측면에서요. 따라서 마지막에 질문을 받겠지만요.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는 보존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콘텍스트, 그리고 또 그 상징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죠. 이 기록물의 가치는요, 증거를 보존시키고 그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아는가에 관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개입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언제 다른 서비스, 일반 상업적인 툴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인 도전 과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록물의 생존을 보장하고 우리가 보관할 것인가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